자, 자동차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그 차 그랜저 지금 시승하고 있습니다. 신차 발표를 통해서 영상을 소개해드리기도 했지만 가격 인상 폭이 좀 너무 커서 많은 분들이 너무 비싸진 거 아니냐 라는 얘기들 많이 전해주고 계셨는데요. 일단은 신차 발표 현장에서는 차량의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실내 공간을 살펴볼 때 그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 자연광 안에서 차량을 마주하니까 너무 예쁘네요. 실제로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는 완전히 좀 블랙 컬러로 마감된 차량이거든요. 실내외 모두 깔끔하게 마감된 차량인데 손이 닿는 곳에서의 느껴지는 질감이라든지 색상의 조합, 완전 블랙 컬러긴 하지만 각각의 소재들의 조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눈을 보는 순간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한번 주행하면서 궁금했던 주행성도 한번 살펴보고요. 실제로 궁금했던 다른 새로운 기능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승 코스는 서울에서 춘천까지 이어지는 와이닝로드, 즉 국도를 계속 좀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파워트레인 자체가 기존의 파워트레인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최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적용된 부분은 큰 변화긴 하지만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들은 모두 다 2.5 가솔린 모델이거든요. 아직 제대로 된 인증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비가 나오는 대로 하이브리드 모델도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일단은 먼저 2.5 가솔린 모델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 연비가 11.7인데요. 아무래도 이 파워트레인은 가장 대중적인 선택이 될 것 같은 파워트레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또 하이브리드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또 높아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비중이 아마 기존의 그랜저보다는 크게 좀 차이가 날 것 같고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것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2.5 가솔린 하이브리드 탑재한 그랜저 정말 승차감이 좋네요. 기존 모델보다 확실히 차감이라든지 노면에서의 진동 이런 것들을 좀 걸러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정숙성에 있어서는 진짜 타이어 추종은 불허할 것 같은데 지금은 국도를 주행하고 있지만 좀 전까지 고속도로를 주행했었거든요. 한 90km 정도의 속도로 좀 크루징을 하는 상태에서는 엔진 소리까지도 워낙 조용해지다 보니까 거의 모든 소음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귀가 좀 멍해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조용한 실내 공간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은 이 가평에 좌우 움직임이 큰 이 국도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차량의 움직임이 정말 잘 제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좌우로도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고요. 가속할 때에 아코가 크게 들린다든지 하는 이러한 부분도 거의 찾을 수가 없고 특히 이제 기존의 그랜저와 비교했을 때 좀 더 탄탄한 하체를 가지고 노면을 움켜쥐고 간다는 느낌이 조금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본격적인 스포티 주행을 원하는 그리고 추구하는 차량은 아니긴 하지만 만약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면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을 즐길 수가 있는 차량으로 성격이 소폭 좀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딱 앉는 순간 뭔가 차량이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는 것은 이 시트 포지션과 이 스티어링 휠의 크기입니다. 시트에 앉았을 때, 운전석에 앉았을 때 굉장히 운전자를 전체적으로 감싼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전방 글라스의 각도라든지 대시보드의 높이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내가 차에 파묻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이 시트 포지션을 만들어 주고요. 거기다가 이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좀 작은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스티어링 휠의 크기 덕분에 조금 더 민첩하게 이제 조향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충분히 마련되고 있고 지금 노멀 모드로 주행하는데도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 다소 조금 타이트하고 무거운 편이긴 합니다. 굉장히 예전에 과거의 현대차처럼 가벼운 스티어링 휠을 추구하는 타입도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조향하는 대로 차량이 아주 잘 따라온다는 느낌도 받게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스티어링 휠의 크기가 좀 어느 정도 작아진 데는 이 계기판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죠. 큰 원형의 디스플레이가 있는 계기판이 아니라 상당히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어링 휠 상단으로 이 디스플레이, 작지만 이 디스플레이 정보를 확인하기에 좀 더 위아래의 폭이 좁은 이러한 형태의 스티어링 휠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위쪽의 정보도 모두 다 가리는 것 없이 확실하게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앞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7인치 크기의 대화면에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선을 많이 이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전방만 보면서 이 작은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정보,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주행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출력 자체가 굉장히 높은 파워트레인은 아니기 때문에 가속할 때
회전수를 부드럽게 높여가면서 가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레이킹 담력 역시 지나치게 가벼운 편은 아니거든요. 그랜저라는 차량 자체가 아무래도 좀 편안한 주행을 추구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행 상황에 있어서 뭐 스트레스를 줄 만한 요소를 최대한 억제한 모습들이 느껴집니다. 출력이 뭐 한 번에 크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브레이킹이 지나치게 예민하다든가 뭐 예상 못한 담력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도 뭐 경험할 수가 없고요. 지금은 이제 가평 주변에 상당히 와인딩 로드를 나름 좀 주행하고 있는데도 차량을 제어하는데 뭐 불편한 점은 전혀 느낄 수가 없네요. 만약에 이 그랜저로 출고받고 지금 가평의 와인드 로드를 한번 주행해 보신다면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마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랜저인데도 나름 주행을 즐길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경쟁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아 K8과 과거에는 큰 차이점, 주행 특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주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좁혀졌고 오히려 뭐 대동소이하다 큰 차이가 없다라고도 이제는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K8은 좀 더 탄탄한 이 하체를 바탕으로 운전의 즐거움을 조금은 더 그랜저보다는 추가하는 모델이라는 생각들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격차도 거의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랜저도 나름 탄탄한 주행 특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정숙성 얘기 아까도 드렸지만 뭐 당연히 뭐 풍절음이라든지 노면에서 소음 이런 것도 크게 들리지가 않고요. 가속하는 상황에서도 배기량 자체가 뭐 그렇게 큰 엔진은 아니긴 하지만 엔진님이 실내로 들이칠 때의 그 음색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게 마감이 되고 있거든요. 최초로 적용된 기술이 워낙 많은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한 그 특징들을 설명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역시나 이렇게 주행을 해보니까 뭐 다양한 기능들 이제 체험해 보면서 특징들 살펴보겠지만 주행에서 오는 만족도 역시 그렇게 긴 설명이 더해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뛰어나고요. 이전 모델보다도 확실히 발전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좀 보여준다면 하이브리드 모델 당연히 연비도 좋겠지만 동력 성능도 뛰어나다 보니까 2.5 모델이 조금 더 성이 안 차지 않을까,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뭐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비를 중시한다면 당연히 하이브리드 모델 선택이 맞지만 2.5 가솔린 모델만으로도 크게 부족함은 느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분명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오래 장시간 주행한다거나 뭐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이 도심 주행에서 오히려 이렇게 어느 정도 탄탄함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들이 피로감이 확실히 덜 하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의 장점을 조금은 더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랜저를 바라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운전하면서 지금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 물리 버튼의 구성입니다. 실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구성이라든지 대시보드의 구성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17인치의 대화면에 폴리오스 커넥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새롭게 적용이 되면서 다양한 기능들이 이 한 화면 안에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행할 때 뭐 공유장치라든지 뭐 차량의 다양한 기능들의 설정을 할 때 이런 버튼들을 정말 많이 쓰게 되는데 그 터치 버튼이 사실 뭐 오작동을 하는 경우도 많고 내가 뭔가 이 기능을 제대로 활성화를 시켰다? 그리고 운전 중에 시선을 돌려서 이 버튼을 누른다는 게 굉장히 좀 안전운전에도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물리 버튼이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이 17인치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공유장치 버튼, 뭐 볼륨 버튼 이런 것들을 움직였을 때 좋은 느낌을 주는 이러한 물리 버튼들로 구성해서 편리성을 높인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체 이 플레이오스 커넥트를 처음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이 안에 모든 기능들을 다 통합하면서 다 모든 기능들이 이제 터치 버튼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좀 걱정도 있었는데 그러한 걱정까지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조작하기 좋은 이 조작성을 실내에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주행 모드는 스티어링 휠의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조작하게 되고요. 주행 모드는 뭐 에코,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 모드까지 4가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의 반응이 살짝 더 살아나는 편이긴 합니다. 잠시 좀 실내로 눈을 돌려보면은 앞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플레이오스 커넥트 17인치 디스플레이 볼 수가 있는데요. 고민을 많이 한 흔적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UI 구성에 있어서 뎁스를 각각의 메뉴로 이동할 때 뎁스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이 초기 화면에 정말 많은 아이콘들이나 정보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3분할하는 화면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 화면 구성은 주행 정보, 이번에 또 새롭게 적용된 글레오 AI 기능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화면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초기에 내가 쓴 화면이 이제 처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글레오 AI가 상당히 쓸만하더라고요. 뭐 차량의 공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흔하게 뭐 제미나이라든지 챗GPT 쓸 때처럼 자연스럽게 명령어로 여러 가지 물어보면은 쉽게 대답을 하긴 합니다. 코스피 주가 지수가 어떻게 돼? 잠시만요. 실시간으로 바뀌는 정보는 제가 바로 알려드리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변화폭이 큰 이런 정보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네요. 운전 중에 차량에 적용되는 AI에는 이러한 성격이 좀 반영돼야 된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뭐 제미나이라든지 챗GPT처럼 빠른 정보 전달보다는 사용하는데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운전 중에는 안전이 최우선이라 정보 제공도 간결하고 필요한 내용만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대답 자체도 우리가 AI 서비스를 사용할 때보다 상당히 간결하고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지금 앞서 질문한 내용들 중에 제가 뭐 그랜저의 차량 가격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간략하게 대답을 하면서 이 대답 아래쪽에 정보의 링크들 몇 개를 추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정차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링크들을 눌러서 더 자세하게 화면에 이제 정보들을 보여주는 이러한 기능까지도 녹여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AI와 차량에 적용되는 AI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좀 기대가 되는 기능이라면 이제 앱마켓 기능이거든요. 아직은 사실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완전히 오픈해 둔 상태이고요. 뭐 외부 개발자들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이 앱마켓에 올리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마도 차후에는 운전자가 원하는, 또는 동승자, 탑승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추가가 될 것 같아서 뭐 사용성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뭐 게임 같은 경우에 뭐 정착 게임을 한다 하는 경우에는 이 차량의 공조 장치와 연동이 돼서 주행 중에 뭐 앞쪽에 이 송풍구를 통해서 바람이 더 나온다든지 주행 중에 바람이 나온다든지 하는 기능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당연히 이 플러스 커넥트라는 새로운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뭐 국산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한정된 시승 시간이기 때문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차후에 좀 더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2열 시트에 앉아 있는데요. 2열 시트에 이번에 리클라이닝 기능과 통풍 기능이 적용이 됐습니다. 리클라이닝 기능은 이 암레스트 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레스트 버튼을 눌러서 조수석을 앞으로 당기고 이 각도까지 최대한 눕히는 형태로 한 번에 조절할 수도 있고, 또 버튼을 눌러서 다시 돌아오는 기능까지도 편하게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완전히 눕혀지는 타입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 등의 긴장을 좀 풀어줄 수 있는, 허리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각도까지 조절되고요. 뭐 안마 기능은 따로 없고요. 통풍 버튼은 이 도어 쪽에 있는데요. 버튼을 눌러서 통풍 기능을 3단계로 켜게 되면은 1단계로 조절하면 상당히 아주 작게 들리는 타입이고요. 뭐 굉장히 시끄러운 타입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하나 추가된 기능 중에 이 위쪽에 파노라믹 루프에 밝기를 단계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앞쪽에 있는 물리 버튼을 통해서 직접 제어할 수도 있고요. 플레이오스를 통해서 단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뿌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특별히 2열 공간에서 뭐 햇빛이 뭐 뜨겁다, 실내가 더워진다라는 느낌은 좀 받기 어려웠고요. 충분히 쾌적한 이 실내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2열 공간에서 이 밝기를 단계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좀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 것들까지 좀 2열에서 만들어줬다면 2열 승객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이 나중에는 좀 추가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주행 중에 좀 2열에 앉아서 2열 승차감을 좀 느껴보고 있는데요. 확실히 좀 1열에서 운전할 때랑은 또 확실히 느낌이 좀 다르네요. 1열의 시트라든지 뭐 주행할 때의 느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아무래도 그랜저가 이제는 운전의 즐거움도 좀 추구하는 부분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2열은 아까 정차에서 이 리클라이닝 시트 설명드릴 때는 딱히 몰랐는데, 주행을 시작하니까 이 시트의 탄탄함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특히나 엉덩이를 지지하는 부분, 뭐 허리를 지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몸을 단단하게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칫 2열 시트에서는 조금 더 왜 이렇게 좀 딱딱하지? 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좀 뭐 차량의 뭐 서스펜션 세팅 이런 것에서 오는 차이가 아니라 시트의 차이인 것 같아요. 시트가 제법 단단하거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좀 아래로 꺼지는 특징이 아니라 가운데 부분도 상당히 지지력이 강하게 이 몸을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움직임을 이렇게 잘 지지해 준다는 타입이기보다는 이 시트의 탄탄함이 온몸으로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지금처럼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온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크게 신경 쓰이진 않는데, 좁은 국도라든지 노면이 거친 상황에서는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들이 탄탄한 시트를 지나면서 탑승자에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2열 시트가 조금은 더 무르거나 몸을 좀 푹 감싸주는 타입이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도 생기긴 하네요. 자, 이번에 가격 논란이 정말 좀 컸죠. 300에서 500만원 가까이 차량의 가격이 올랐고, 엔트리 모델도 이제 4천만원을 조금 넘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이제 워낙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이 부분 변경을 통해서 추가되다 보니까 내가 불과 3년 전에 샀던 이 차량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 때문에 가격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고, 또 기존 그랜저 고객들은 오히려 내가 너무 안 좋은 차를 산 게 아닌가라는 박탈감까지도 느끼셨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차량이 출시가 되면은 이러한 이슈들이 있겠고, 또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이슈들이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전 영상을 통해서 이 가격 비교를 해드리고 뭐 추천하는 트림 이런 것들 모델들 소개해드리기도 했었지만, 뭐 가격에 대해서는 심히 좀 불편하다는 내색을 안 비쳤던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또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 새로워진 기능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그랜저의 완성도, 디자인 완성도, 뭐 차량의 주행 특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따져보다 보면은 또 이러한 가격 인상을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좋아진 만큼 올랐다는 생각까지도 들기도 하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전 계약 이미 10,000대를 넘어섰고, 심지어는 이 계약 알림 설정 같은 경우에도 뭐 2만 명 이상이 설정을 하셨다고 해요. 그만큼 논란도 많고 관심도 많은 차량이 바로 그랜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는 타협점을 찾아야겠죠. 익스피리언스 트림으로 아마 한 4,800 정도 되는 가격으로 옵션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아마 내 차량을 구성을 하신다면 아마 최적의 가성비 좋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나는 최고의 그랜저를 선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캘리그래피 트림 선택하시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가 때문에 당연히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초기 가격 이런 것들이 좀 부담되신다면 지금은 2.5 모델도 상당히 좋은 만족도를 주는 차량이라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가성비 좋은 선택, 또 경쟁 모델의 K8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뭐 CCNC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에 적용되는 부분은 적긴 하지만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그랜저가 아니라 K8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니까요. 단순하게 가격 인상폰만으로 선택을 주저하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점도 꼭 고려하시고 차량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뭐 SDV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이 신형 그랜저의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굉장히 좋은 차, 그리고 앞으로 이 현대차의 새로운 SDV의 시작을 알리는 차로서 의미 있는 차량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시스템들이 아래급의 차량에도 좀 빠르게 적용이 된다면 전반적인 모든 차량들에 대한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더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